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수험생을 학교 현장에 세우는 힘있는 강의 EOS 교육학 이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금 얼굴이 나갈 수가 없어요. 빼꼼, 빼꼼, 빼꼼.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제가 사무실에서 이 마지막 구주차 거 첨삭을 막 하다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딱 떴는데 이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아와 초등 문제 좀 한번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뽑아서 막 작성을 했어요. 막 작성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도움이 될까. 사실 제가 유초등 수업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 추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아나 초등 친구들에게도 뭐 도움이 될 테지만 우리 중등 씬에서 우리 친구들이 특히나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풀어드리면서 그 추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 모음 답안,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중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10주차 월요일 수업 중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아이패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제가 보시면요. 이렇게 났어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원래 유아와 이 초등 문제가 어디가 상당히 깁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제가 총 이렇게 어, 앞에서 이제 총 5줄 정도 이렇게 이제 걸어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배점 요소가 좀 짧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네, 딱. 그런데 중등과 같은 경우는 이게 맥시멈 이 문제가 길어야 한 4줄 정도 유형으로 나옵니다. 4줄 정도요. 그리고 이 배점 요소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중등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 이제 부분, 그러니까 중등이 앞이 길어지는 것은 소주제를 설명하면서 길어지지만 이 이제 배점 요소가 한 2줄씩 나올 수 있어요. 가이드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우리 중등 문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유의를 해줘야 되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유치원 교직 논술부터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올해 출제되는 문제가 교사들의 교육과정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할 겁니다. 중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그 방향성을 알겠어요.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향점, 그리고 총론상에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문을 통해서 이 리터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력, 문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그 원리라든가 개념을 묻는데 교사가 일정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교사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교사의 언어, 교사의 몸짓, 교사의 표정 그 하나하나가 모두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유아와 같은 경우는 교사가 일련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모두 어떠한 교육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물어봤느냐?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땡겨볼까요?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보는 것과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게 좀 차이가 나.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보면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대 권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4대 권리 중에 3가지의 권리인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교사들이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어떠한 권리와 연결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근거, 이유로 설명을 하라고 해요. 이러한 문제 패턴은 중등 씬에서도 그대로 적중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문에서요, 교사가 어떠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하는 활동이 교육 경험의 선정 원리, 교육 경험의 조직 원리, 이것들과 또는 어떠한 재구성과 연결이 되느냐? 제가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도요. 교사가 어떠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취지가 뭐냐?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야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적인 교사의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냐, 요런 부분들. 요거 준비된 사람은 여유롭게 쓰지만요, 학교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달달달 암기한 것에서 안 나와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량도 늘어나요. 거기에 주의해줘야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막판 문제들이 상당히 내러티브를 살려서 현장성을 살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유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유아의 생존권과 보호권, 참여권, 이거 중등생에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 여기서 보면 2019, 그러니까 여기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줘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런 문제 패턴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왔냐면 교사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묻습니다. 근데 이건 패턴화된 거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문에서는 학생 지도 문제점. 우리가 안전을 확보한다거나 현장 체험학습을 데려놨을 때 유치원 애들이 그러죠. 여러분, 네네, 선생님, 병아리, 삐약,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질서 지도를 잘 해줍니다. 그래야 학생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를 살린 안전교육을 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등생에서 안전교육은요, 매체를 활용해요. 예전에 난 것처럼 정황학습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수업을 하고 싶은데, 교사가 교수학습 지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경력이 짧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모 집단 면담을 하면 부모들을 다 모아놓고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 교사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패턴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동료 교사일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황 교사가, 그러면 황 교사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카테고라이징, 범주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학부모와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교사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음, 유치원이니까 이 원교육과 관련 지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한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갈등의 숨기는과 엮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사 입장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어요? 요거 입장을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초등에서도요, 제가 잠시 후에 문제를 풀어드리겠지만, 포인트가 있어요. 지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왜? 이 부모가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내 자녀지만 내가 모르는 측면이 있죠. 막 조아리스 윈도우처럼. 그리고 또한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세요. 언제 많이 합니까? 학기 초에는 학부모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여러 학부모들 우리 애는 뭐 늦잠을 자요. 우리 애는 뭐 예전부터 자신감이 없어서 발표를 못해요 하면서 그러면 3, 4월에 학생을 만나서 뭘 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상식적인 부분, 특히 뭐 유아 같은 경우 정확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 아동 복지에 대해서 그 권리, 그리고 교육활동 운영의 제 원칙, 그리고 교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교사의 어려움을 범주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집단 이런 면담을 했을 때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지문만 잘 파악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건질 수 있는 문제 패턴. 요거 중등에서도 날 수 있습니다. 꽈락을 모면해 주면서 독해력만 있으면 15점은 못 넘더라도 12, 13점은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난 것처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동복지와 그리고 여기에 교육과정 운영의 제 원칙. 이거는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 결코 어렵지는 않지만 공부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을 확 일도 양단으로 갈라버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왕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지쳤을까? 아마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우리 유치원 교사를 준비한 예비교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요?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여기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채점 요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서 답안을 쓸 때 이런 방식이요. 일단 지문에서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걸 쓰게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중등 친구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지문에서 교사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거는 뭐예요? 조사를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지문을 분석하면 지문에서 교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과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활동을 합니다. 그럼 답안을 쓸 때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포착을 합니다. 그런데 묻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죠.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 근거를 개념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수험생은 어떻게? 생존권이란 뭐냐? 개념이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모든 아동이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교사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문에 나온 이러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답이 여러분 보호권 아닙니까? 이 보호권 지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문에서는 팬데믹으로 애들이 집에 머무른단 말이고 지문에 나온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과의존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 아이들과 함께 종종 이야기.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수업을 해요. 근데 팬데믹이고 복잡하게 수업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루해요. 이제 나가서 놀고 싶어요. 뛰어나갑니다. 네?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교사의 모든 행동에는 뭐 어떠합니까? 교육적인 그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원래 보호권은 폭력이나 괴롭힘, 여기서 포인트가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왜? 인터넷에서는 폭력적인 것도 나오고, 뭐, 게임은 이제 보면 잔인한 부분도 있고, 왜? 그런 부분이 학습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정서적인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교사는 이러한, 음, 그, 보호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참여권입니다. 참여권. 어떠한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나옵니까? 이 참여권과 관련 지어서 여기 지문에서는 교사들이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대신 학생들 스스로가 무슨 놀이를 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참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양심, 종교 이런 데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 문화 속에서 참여할 권리인데 아동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거기 이게 개념 설명입니다.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교사는 참여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던져줍니다. 보편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이게 유아의 요번에 이제 문제의 커다란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지문에 나옵니다. 이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화재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국가의 공적 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 치안,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지문에 나옵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이제 문제에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원칙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지문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제가 잠시 후에 모범 답안을 작성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등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이럴 때 규칙성이 없을 때 왜? 이게 유초등은요. 이 대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갖고 쓸 때 기가 막히게 손쉽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흐름, 상황을 보고 대중의 따살 길갈구 주지연과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과 그대로 먹힙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괄성의 원칙은 이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2019 개정 그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경제,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가 아동 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아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역시 교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상호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교육부가 있습니다. 이제 소방교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뭐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역사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생활화시켜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이들의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실무, 행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와이드하고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교사가 경력이 짧아요. 지문을 보면은 거기에서 현장 학습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잘. 줄여서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는 현장 체험에서 학생 지도에 이건 잘못 나왔네. 여기서 학생 지도입니다. 제가 작성합니다. 여기서 학생 지도 또는 이게 좋습니다. 질서 지도의 어려움을 이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과의존 요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뭐예요? 이렇게 교수 학습 지도상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보면 학부모들과 면담이 잘 안 돼. 그래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딱 잡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떠냐면 요게 중등수준에서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2차 구상형 문제가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차 시험을 못 봤어. 그럼 막 접습니다. 근데 접을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1, 2차 한 번에 뚫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차 준비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한 수험생이 다음에 1차를 공부하더라도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2차에서. 왜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 그런 개념이 찰떡처럼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보면 왜냐? 이제 문제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모 집단 면접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교사 측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제가 여러 부모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면담을 해.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의 장을 나눠요. 그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나눔과 소통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하고요. 교사가 유아 개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때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채점 기준표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채점 기준표까지 작성하다가 그냥 말까 하다가 아예 그냥 모음답을 한번 써봤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금방 쭉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올해 2023학년도 유치원 교직 논술 모범 답안은 여기에 이거 사실 중등수인 우리 친구들 제가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가 다 제시를 하겠지만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작성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들 어떤 게 모범 답안일까?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이게 하나의 가이드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쭉 썼어요. 쓰는데 한 15분? 요거는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용 분석이 끝났을 때 이 답안을 쓰는 거는 금방 쓰게 됩니다. 유아들이 아름다운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나도록 조력하기 위해서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제 스타일대로 갔으니까 예비교사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그들이 마땅히 향유하고 누려야 할 요거 지문에 나온 겁니다. 어떤 거요? 그런 거 아동권리 같은 경우 나와요. 아동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건 틀을 보는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이와 관련해 지문의 교사들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 복지에 관련된 제반 원칙들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긴 대주제가 딱히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상황을 갖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이 겪은 여러 어려움을 나누며 부모들과 함께 협육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요거 뭐 갖고 써주냐 하면요. 여러분, 그 유아 친구들 나중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이런 문제는 얘를 갖고 써주면 돼요. 유추등은 다 그렇더라고요. 배점 요소 갖고 이렇게 틀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답안을 진술할 거니까. 지금부터 지문의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유아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력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가 길을 깔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원 간첩습니다. 지문의 교사들은 유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가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말하고 있다. 하면서 먼저 생존권은 깨끗한 공기와 음식, 제가 아까 제시한 것처럼 안전한 장소, 좀 더 크게 드릴까요?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문의 활동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여기 점수를 받으려면. 지문에서 그 지문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지금 평가원에 떴기 때문에 그거 다운받으시면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건 그 문제지는 제공하지 않을게요. 아예 이걸 묶어서 그냥 하나의 파일로 끊어가지고서는 그냥 오픈시켜버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문에서는 유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렇게 써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수시로 지도하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짚어주고 이유를 여기서 개념 갖고 돼야 돼요. 이는 모든 아동이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요게 이제 개념이에요.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사는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사의 사소한 몸짓, 눈빛, 표정 모든 건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권, 보호권은 폭력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전쟁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하면서 지문의 활동 언급해주고 이유를 이는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교사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이유를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중등 같은 경우는 4점, 4점, 뭐 평가나 행정 3점이고 아니면 4, 4, 4, 3 아니면 4, 4, 3, 4잖아요. 여기는 화끈해. 6점이야. 무슨 활동인지 세 개를 잡아내기만 하면 3점인데 요거는 지문만 잘 보면 건져. 그런데 요 이유를 달아주는 것에서 점수차가 나는 거예요. 유아 문제의 이 트렌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게 우리가 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교차학습의 시대입니다. 유초등 문제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이드하고 현장을 이해해야지 잘 풀 수 있습니다. 중등이 어떻게 보면 이 개념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게 먹혔던 그러한 버전 1.0의 시대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전 1.0의 개특장단, 그리고 버전 2.0의 진단,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진단의 진방 전이, 그리고 효과, 이런 거 쓰는 게 이제 문제를 지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아 초등은 100%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현장을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역량을 기른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이해하고 그 과정 기능을 우리가 습득하고 같이 태도를 익혀서 문제와 직면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 총수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이라는 거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문제에 그대로 투영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참여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패턴으로 문제 답안을 써줘야 됩니다. 지문의 활동 해주고 이유를 개념으로 설명해줘야 돼요. 두 번째, 지문의 교사들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보편성의 원칙 이렇게 쫙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서비스. 이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느냐? 지문에서 국가순위의 공통성 언급. 현장학습을 가는 것을 우리 중동층에서는 어때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프로젝트 활동, 여러 가지 창체 활동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좀 더 폭넓게,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무엇과 연결시켜줍니까? 자연스러운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과 자유자재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유연하게. 여기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적기관,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등과 연계하는 것으로 보편성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 포괄성,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지문에서는 유아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역시 교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게 화면 뜨는 게 제 아이패드하고 이게 화면이 이제 주사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 쫙쫙 못 치고 있는데 보세요. 일부러 중요한 거 쳐놨어요. 세 번째로 지문의 황교사는 자신의 경력이 일천하여 겪은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장 학습에서 동시에 여러 유아를 돌보는 것이 익숙자. 애들 얼마나 그냥 한눈만 팔아봐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냥 여기저기 다 가 있어요. 막 길가로 막 들어간다고. 질서지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여기서 보면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 지문에 나온 겁니다.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수업 지도가 어렵다. 그럼 뭐예요? 교수학습 지도상의 어려움. 요걸 요렇게 하나의 어떠한 측면 또는 영역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건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막 얘기합니다. 다문화 학생이에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얘는 뭐야? 정체감의 혼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딱 보니까 교수 학생과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얘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생활 지도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내러티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가 딱 보기에 세 가지 측면에서의 솔루션, 카드를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려하게 스피치를 잘한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결코 설 수 없어요. 스피치는 기본입니다. 내용이 탄탄해야 합니다. 내용이 탄탄하다는 거 제가 2차에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모 집단 면담 여기서 첫째, 둘째로 딱 나눠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지구학 공식인데요. 여기에서 이 지구학 우리가 형식에 완벽해지면 형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까지 지문에 제시된 교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는 구체적인 대주제가 없잖아요. 중등 대주제 써주면 돼. 아동 권리와 복지에 관한 제반 원칙 등을 살펴보았다. 와이드하게 쓰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들과 면담을 통해 얻는 이점을 따져보았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 문장은 꼭 있어야 돼요. 형식을 최소한 갖춰야 되죠. 서분결이 있어야 되니까 중등은 6문단인데 유초등 같은 경우는 5문단. 왜? 본문이 3문단 떨어지니까요. 팬데믹 상황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함께 이게 전반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나왔어요. 함께 새로운 교육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근데 이게 유초등은 같이 가는 게 유아가 팬데믹 그리고 초등과 같은 경우가 문제를 보니까 코로나19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관련 지어서 교사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요거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론도 같이 썼어. 왜? 우린 만능 소스만 있으면 끝나니까.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금과 같이 여러 교사가 모여 집단지성을,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가 그냥 갈등만 조장하는, 우리가 필요 없는 수기 과정이 아니야. 올바른 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충수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번 손쉽게 풀어드렸는데요. 이게 중등에 이렇게 미치는 여러 가지 시사점,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와이드하게 버전 2.0, 제가 강조하는 진방전이 효과, 이렇게 이제 나면서 지문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항상 강조하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러한 유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또 초등 문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초등 문제도 봐주시기 바라요. 중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초등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